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외인이 상당히 많이 정말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매수가 강했던 날이죠. 근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외인의 수급은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고 그다음에 상승을 꼭 하기 위해서는 외인의 수급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지지를 해야 되는 그러한 흐름도 외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상승한다. 외인이 매도하면 무조건 빠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의 외인의 수급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외인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한 것도 기본적으로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보기 전에요. 박셀바이오 많이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박셀바이오는 좀 전에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이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외인의 수급과 개인의 수급의 이제 차이가 조금 있긴 하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 종목들, 특히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나가도 그러니까 외인이 매도를 해도 주가가 꼭 빠지는 건 아니에요. 빠지는 것이 있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인지 위치에 따라서 잘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개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가 되어 있고 외인이 매도가 지금 나와 있는 모습, 그리고 시간에 조금 올랐습니다. 다행이게 좀 올라왔고요. 이 박셀바이오는 이 기준에 있어서 자 볼게요. 주가가 저항이 생깁니다. 그쵸? 자, 이제 저항이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61선을 안착을 해줬지만 다음에 바로 밀리죠. 그쵸?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다시 61선을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확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본다라고 하면 저항이 생기고 빠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중요하다라고. 자, 일봉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21선이다. 그쵸? 근데 그 21선까지도 강하게 밀린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저항이 생기고 또 저항이 생기고 그리고 또 밀리고 또 뭐가 있죠? 네, 5일선까지도 밀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셀바이오는 이전에 좀 중요한 라인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라인을 쭉 이렇게 설정해 보면 오늘 터치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더 밀리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제 분석을 이 정도, 자,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밑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저처럼 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죠. 중요한 상승할 때와 빠졌을 때, 그렇죠? 중요한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저점이 이렇게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죠. 이거는 여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지가 정확하게 되고 반등이 나오고 이번에 또 지지가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두 번 이상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밀리게 되면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내일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 줘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오늘 외인 상당히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시간에 좀 밀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외인이 매수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박셀은 매도를 했는데도 시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구간별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위치를 보면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현대바이오의 흐름을 봤을 때
음, 강한 오일선을 지금 저항이 생기는 네, 이런 모양이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1선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저항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과연 지지가 되느냐, 그죠? 이동평균선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것밖에 없어요. 지지가 되느냐,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되느냐, 저항이 되느냐, 그렇죠? 근데 이 이동평균선 말고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사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같이 알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기구가 있으면, 자, 우리가 뭐 포크라든지 뭐 칼이라든지 뭐 과도, 과일 자를 때 과일 자를 때 이런 과도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모양을 이렇게 내야지 이쁘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차트에 설정되어 있는 게 이동평균선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 외에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시는데, 음,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내용을 알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캔들이에요. 캔들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고 최고점과 최저점에 대한 이 사이에 또는 이 가격에 있어서 왜 이런 모양이 나오지? 그리고 왜 이만큼의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거지? 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를 알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알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완벽하게 아는 것도 아닌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주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말씀 드려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21선에 대해서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21선이 터치가 되지 않고 그 전에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깨지고 나서도 그러니까 21선 터치 이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동평균선 갖고만 기준을 잡게 되면 우리가 매매하는 게 있어서 너무 제한적이에요. 깨지면 바로 손절 치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캔들 분석을 하는 것이 다다? 이게 더 중요하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으시되 이동평균선을 기준을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확실하게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준을 잡고 뭐 만약에 손절을 하시더라도 손절하시되 매도를 하고 손절 치니까 올라가더라 라고 해서 아쉬워한다든지 이 이동평균선을 무시한다든지 또는 이동평균선의 기준을 다르게 잘못 잡으면 안 돼요. 그냥 한 가지만 갖고서 밀고 가셔야 돼요. 나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준을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현대바이오는 자,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잘 보세요. 이 이격이 넓어요. 지금 그만큼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주가의 흐름이 위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동평균선 기준을 잡고서는 그러니까 손절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손절을 했는데 올라온다. 이건 아쉬워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다른 기준 없이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것도 저는 안 좋다라는 것이죠.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가지고서는 기준을 잡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라도.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내가 손절 치고 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기준은 있어야 된다. 이 현대바이오가
제가 이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파동이 분명히 클 거다라는 것을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지금은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파동이 클 거다. 그러니까 이 파동이 분명히 클 건데 올라가더라도 크고요. 내려가도 커요. 그러니까 이 파동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손실이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격이. 네, 이거는 손절 어떤 기준으로이더라도 기준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많이 빠질 수 있다. 자, 미리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최단기예요. 그러니까 최단기라는 게 뭐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있어서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럼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손절하는 게 가장 빠를까? 그 오늘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문제 없다. 여기까지 빠져도. 그러니까 이 기준이에요. 내가 얼만큼 빠지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네, 그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대바이오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올라오지 않으면 다음 위치까지 뭐 21선이든 뭐 제가 말씀드린 뭐 4만 원 초반 뭐 이 가격대든 이렇게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당연히 되는 게 아니다. 네, 큰 파동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와 주는 것을 빨리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지만이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분명히 이 기준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상승을 해도 나중에는 빠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뭐 10년만원 가더라도 나중에는 빠지게 돼 있어요.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더라도 이러한 기준과 손절에 대한 것은 반드시 손절이 아니죠. 매도죠. 나중에 올라가면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